트럭 같은 데는 24V도 쓰고 있겠고요. 그리고 항공기에는 48V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 전체다가 우리는 이거 갖다가 DC라고 하거든요. DC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뭐가 있습니까? AC가 있습니다. 그럼 DC는 전류가 물이 한 방향으로만 쭉 흐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AC는 한 방향으로 흘렀다가 또 반대로 흘렀다가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형광등에 이렇게 지금 전기를 쓰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220V를 이렇게 쓰고 있죠. AC 220V를 쓰고 있고 이렇게 쓰고 있을 때 왔다 갔다 거리는 게 몇 번 1초에 반복됩니까? 60번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죠. 해외 같은 데는 50번 반복되고 일본 같은 데는 50번 반복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여행 가면은 충전기 어댑터를 갖다가 예전에는 막 따로 썼는데 요즘에는 제품이 50V도 50Hz도 인식되고 60Hz도 인식되고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3.3V, 5V, 12V 항공기에서는 48V 쓰는데 왜 이렇게 전압이 차이가 나냐면요. 약간 이런 개념입니다. 전압이 이렇게 높은 예를 들어 3.3V 제품 같으면은 이렇게 3.3V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0V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흔히 로우, 0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상 만물에는 정확히 0과 정확히 3.3V는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나 그렸는데 여러분들은 앞에 보시기에는 동그라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거를 현미경으로 보면은 이게 어떻겠습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막 그 입자들이 막 이렇게 찍혀가지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만큼을 또 확대해 보시면은 이걸 갖다가 동그라미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0V라고 하지만은 전기에서도 딱 0V가 되는 건 없고요. 여기서 약간의 0V까지 왔다 그러면은 0V로 인식하는데 보통은 0.7V 이하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얘를 갖다가 이제 로우 정도로 이렇게 보통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제품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요즘은 통상 한 1.5V 이상 되면은 여기를 갖다가 전부 다 이렇게 하이로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이도 아니고 로도 아닌 이 영역이 존재할 거지 않습니까? 이 영역이 존재하는데 전기도 기계와 동일하게 진동이라든지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가 이렇게 흔들리게 됩니다. 사람의 심장도 여러분들이 잠시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사람도 심장 멈추면은 제세동기 이런 거 가지고 이게 팍 해서 이렇게 전기를 주잖아요. 똑같이 여기 심장에서도 미세한 전기를 흐르고요. 세상에서 이렇게 기계라든지 전기라든지 이게 다 물리적인 현상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렇게 진동들이 나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은 얘가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데요. 많이 흔들리게 돼서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푹 했다가 이렇게 밑으로 툭 떨어져서 이 영역에 들어오게 되면은 하이도 아니고 로우도 아닌 이상 동작을 하게 되죠, 그죠? 이럴 때에 우리는 오작동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오작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껐다 키면 될 것이고요. 그런데 이 자동차도 막 달리고 있는 중간에 많은 진동들이 들을 것인데 이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작동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동차도 함부로 끌 수가 없는 거고 특히나 더 항공기 같은 거 날고 있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영역에 들어오면은 큰일 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영역을 되게 넓혀줘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넓혀준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얘를 갖다가 만약에 하이를 갖다가 48V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1.5V 이상에서 이만큼을 다 뭘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이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요 밑에 갖다가 이렇게 로우로 볼 수 있으니까는 아무리 진동이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이 영역을 침범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전압을 이렇게 오퍼레이팅 볼테이지를 갖다가 높이게 되면은 좀 더 안정적인 이런 상태로 됩니다.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디지털에서 0과 1을 구분하는 이거는 뭐 전류다, 전압이다, 저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제일 큰 의미로는 뭐의 차이입니까? 전압의 높고 낮음을 우리는 디지털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죠, 그죠? 디지털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디지털이 0과 1을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0과 1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들으시고 나중에 다시 인터넷도 찾고 AI도 찾아서 이걸 갖다가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쭉 나갈게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그 하이와 로를 만들기 쉬운 방법이 뭐 스위치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드는 방법이 제일 쉬울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5V가 있다고 치면은요. 5V가 있다고 치면은 여기 한쪽은 0V로 이렇게 봐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스위치를 한번 이렇게 달아 가지고 하이와 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전선을 이렇게 따와 가지고 여기에 전압이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전압이 얼마가 되느냐 이 소리를 일단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가 5V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어떤 걸 얘기하겠습니까? 제일 밑에 전기가 없는 상태에서 제일 높은 이쪽이 여기보다 얼마만큼 높다라는 소리입니까? 5V만큼의 어떤 전압이 높다라는 이런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전압은 이렇게 묻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가 얼마만큼 힘이 남아있느냐 이거를 묻는 거겠죠. 그죠? 여기가 얼마나 남아있느냐 위에서 어떤 것이 다 소진이 되고 나서 얼마나 남아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위치가 이렇게 오픈되어 있으면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0V하고 이렇게가 연결되어 있겠네요. 그죠?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전압이 얼마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몇 볼트? 0V. 예, 0V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스위치를 그러면 이제 0V는 만들었어요. 0V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이를 만들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를 이렇게 딱 붙이면 되겠죠. 그죠? 딱 붙이면 되는데 붙이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요렇게도 흐르고 요렇게도 흐르고 뭐 이런 현상이 터지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서 제일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게 쩍 하고 이렇게 붙으니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이 쭉 다 흘러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 중에 하나는 V는 IR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죠?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옴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법칙이라는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옴이라는 사람이 만든 이런 법칙인데 일단 이것만 봐세요. 내가 여기에 전압을 뭔가를 주는데 이렇게 쭉 흐르는데 여기에 저항 R이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항이라고 말하죠. 그죠? 말 그대로 저항이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 저항하는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누가 때리려고 하면 내가 막 저항하고 이걸 우리는 저항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힘을 주는데 아무런 저항 없이 0 이렇게 되니까는 여기가 어떻습니까? 쭉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뭐 곱하기 0 하면은 뭐가 됩니까? 항상 어떤 값 곱하기 0 하면은 뭐가 되죠? 0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전류 I가 엄청나게 커지더라도 0 곱하면은 뭐가 됩니까? 0이 되기 때문에 이게 5V가 나오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전류가 엄청나게 크게 흘러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게 엄청나게 이렇게 쭉 다 흘러버리니까
요 스위치를 딱 닫아서 우리는 5V가 되는 거를 딱 만들고 싶었는데 하이가 되는 것을 만들고 싶었는데 뭐가 많이 흘러버립니까? 전류가 엄청나게 많이 흘러버립니다. 그죠? 우리는 이걸 갖다가 흔히들 뭐라고 말합니까? 부대에서는 이거 쇼트 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이렇게 쇼트 났다 하면은 많이 흘러버리기 때문에 이 회로가 이렇게 타버릴 겁니다. 첫째로 타버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이렇게 안 타게 만들려면은 여기다가 어떻게든 저항 하나를 넣어줘야 되겠어요. 넣어주면 이제 예를 들어서 5V가 되면은 요렇게 돼서 스위치를 이렇게 달았고 밑에다가 아래다가 이렇게 저항을 하나 이렇게 달아봅시다. 여기는 0V가 되고요. 여기서 요렇게 분리를 시켰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스위치를 떼더라도 여기는 어떻게 있습니까? 요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죠? 어떻게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저항이 있든지 말든지 간에 저항도 되나 선의 연결이니까 요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는 0V가 나올 것이고요. 요렇게 딱 닿는 순간 모양이 어떻게 됐습니까? 요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됩니까? 전류가 저항이 이게 크게 이렇게 막고 있으니까 작게 흐를 것이고 작게 흐르니까는 쇼트는 나지 않겠네요. 나지 않으면서 5V가 이렇게 이제 연결될 거니까 맞습니까? 여기는 몇 볼트가 나오겠습니까? 이제 5V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저항을 하나 씀으로 인해서 5V가 0V와 5V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논리적으로 한번 보면은 스위치를 뗐어요. 스위치를 오프했어요. 이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스위치를 오프하면은 0V. 예, 0V가 나오고 이번에는 ON을 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5V. 예, 5V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동작과 다르게 반대로 해볼 수가 있겠죠. 스위치를 오프했을 때 5V가 나오고 스위치를 ON했을 때 0V가 나오게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가 5V가 있고요. 이번에는 위에다가 이렇게 저항을 하나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라운드를 이렇게 한번 달아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스위치는 어디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달았고요. 자, 그러면은 요번에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전선을 한번 빼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빼와도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스위치를 오프하면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요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은 스위치를 만약에 오프하면은 이번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5V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를 갖다가 ON 하는 순간 뭐가 되겠습니까? ON 하는 순간 여기가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전류가 적게 이렇게 흐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0V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전자 회로를 구성할 때 스위치들 많이 쓰잖아요. 스위치들 많이 써서 다 인식을 할 건데 요 뒤에 하이와 로우 이걸 인식할 때는 우리가 이제 추후에 배울 MCU가 얘를 인식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요 뒤에서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 사람이 지금 스위치를 눌렀느냐 안 눌렀느냐 가지고 이렇게 하이와 로우를 인식할 겁니다. 근데 스위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그 눌렀을 때 하이가 되느냐 뗐을 때 하이가 되느냐 이거는 지금 조금 달라지겠네요. 그죠?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렇게 해가지고 스위치를 이제 추후에 만들 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이제 스위치만 달아놔도 어떤 현상이 좀 생기는지 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위치를 이제 달게 되면은요. 스위치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소방 호수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 호수가 있고 여기 이제 또 다른 호수가 있어서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하려고 합니다. 연결하려고 하면은 딱 붙이려는 순간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옆으로 비껴 나옵니다. 막 튀겠죠, 그죠? 그러다가 딱 닫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물이 쫙 흐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스위치를 딱 닫으려는 순간 여기서 물이 막 빠직 이렇게 흐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터리 같은데 전선을 연결할 때 전선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탁탁탁 치면은 여기서 뭐가 일어납니까? 이렇게 스파크가 팍 일어나죠, 그죠? 요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물이 흐르려고 두 개를 연결하려고 하는데 근처에 가니까는 여기서 물이 팍 튀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꾹 누르면 됩니까? 뭡니까? 물이 쫙 이렇게 흐르게 되죠, 그죠? 똑같이 전선을 배터리 같은 데다가 탁 붙이려는 순간 스파크가 튀게 되고 또 손으로 꾹 누르면 됩니까? 스파크가 안 튀죠, 그죠? 네, 이런 똑같은 원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스파크가 팍 튀면은 앞에서 말했던 뭐가 생겼습니까? 노이즈가 이제 막 생겨있죠, 그죠? 노이즈가 막 생겨있죠. 그러면은 얘가 하이도 될 수 있고 높으니까 하이도 될 수 있고 또 스파크가 엄청 커서 이 밑으로 뿡 내려오면은 뭐도 될 수 있겠습니까? 로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딱 붙이는 순간 스위치를 한 번을 눌렀는데 여기서 하이와 로우가 수십 번 눌러진 것처럼 이렇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채터링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 채터링 현상을 여기 뒤에 있는 MCU가 이걸 갖다가 걸러내야 되겠죠. 이렇게 휙 하고 이렇게 걸러내야 됩니다. 걸러내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 채터링을 갖다가 걸러내는 방법에는 안 좋으니까 걸러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소프트웨어적인 방식이 존재하고요. 또 하나는 하드웨어적인 이렇게 방식이 존재하게 됩니다. 하드웨어적인 방식으로는 어떤 방식이냐면은 여기 뒤에다가 뭘 하나 추가하냐면은 콘덴서를 이렇게 하나 추가합니다. 그래서 스위치 뒤에 이렇게 어떤 콘덴서가 달려 있다. 요거는 채터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드웨어에서 우리가 쓰여졌던 게 뭐냐면은 이제 콘덴서라는 거를 썼습니다. 그러면 콘덴서 잠깐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콘덴서는 이렇게 깡통으로 되어가지고요. 여기 옆에 이렇게 일자로 이런 마크들이 봤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에 다리가 하나가 짧고요. 이쪽에 있는 여기 색깔 있는 쪽에 어떤 패턴 있는 쪽에 다리가 짧고요. 한쪽은 이렇게 다리가 길 겁니다. 다리가 긴 쪽은 플러스, 다리가 짧은 쪽은 마이너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뭐가 있다라고 말하냐면은 극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 콘덴서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전해 콘덴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해 콘덴서는 의외로 저렴하고요. 많은 양을 갖다가 요 안에다가 이렇게 물로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 콘덴서를 쓰면은 이렇게 바바박거리는 걸 갖다가 걸러줄 수 있느냐? 이 콘덴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뭘로 인식하면 되냐면요, 바게스, 다라이, 통, 뭐 이런 것들로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앞에 예를 들어서 저 그림 잘 그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수도꼭지가 이렇게 이제 물로 나온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다라이는 일본 말이죠, 그죠? 어떤 버켓 통에서 이렇게 물을 받으면은 여기 물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떨어지는 물은 첨벙첨벙거리겠네요, 그죠? 첨벙첨벙거리면서 뭐가 존재하겠습니까? 노이즈가 존재하는 상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 버켓에서 바깥쪽으로 물이 다 차고 나서 이렇게 흘러서 나오는 물 어떻습니까? 여기는 깨끗하게 노이즈가 제거가 됩니다. 그죠? 우리가 여름철에 세수하려고 수도꼭지에서 이렇게 할머니 집이나 이런 데서 수도꼭지 푹 틀고 물을 이렇게 받으면은 이 큰 대야에서 이쪽에는 첨벙첨벙거리지만은 이렇게 흘러내리는 물을 상상해 보면은 여기에 물은 졸졸졸졸해서 버켓을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흐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노이즈가 다 이렇게 제거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여기 콘덴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물이 이쪽에 있는 물이 이게 다 차기도 전에 이게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죠. 차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찰 때까지의 요 시간을 우리는 뭐라고 배웠냐면은 이걸 갖다가 우리는 시상수, 콘덴서의 시상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예전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깜빡이가 껌뻑하고 죽었다 껌뻑하고 아마 군용 트럭도 그럴걸요, 그죠? 군용 트럭에서 오른쪽 라이트 키면은 껌뻑 거리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옛날 차량은 여기에 라이트에다가 콘덴서를 넣어서 물이 다 차서 이렇게 하면은 빠지고 찰 때까지는 불이 들어오고 또 물이 빠지면 어떻습니까? 전압이 스르르 감기고 그래서 깜빡이가 깜빡거리는 게 아니고 유심히 보시면은 껌뻑하고 쭉 꺼지고 껌뻑하고 쭉 꺼지고 이런 현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콘덴서를 이용해서 이렇게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콘덴서 이거 하나만 통이다, 큰 대야 통이다 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전에 콘덴서 위에는 벤츠 모양의 이렇게 찍혀져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죠? 요거는 잘못하면은 얘가 뻥하고 터질 수 있으니까 요 부분으로 찢어져서 터져라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안전장치다. 그 다음에 이게 콘덴서 옆에 숫자를 잡으면요, 예를 들어서 16V 100 피코페럿, 피코페럿은 아니겠네. 보통 큰 거는 마이크로페럿 이런 값이 있을 건데, 콘덴서니까 이만큼의 마이크로페럿 용량을 채울 수 있겠구나. 이건 이해가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16V도 있고 똑같은 100 마이크로페럿인데 어떤 거는 50V 돼 있고 돈 차이가 조금 났을 거예요. 얘가 조금 더 비쌌을 거예요. 이 차이는 뭐가 되냐면은 이 콘덴서에는 50V만큼의 물이 쾅쾅쾅쾅 떨어져도 견딜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에 16V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물이 16의 힘만 떨어질 때 얘는 견딜 수 있다. 단지 여기가 만약에 잘못해가지고 16V인데 여기도 노이즈가 뻥하고 이렇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노이즈가 뻥하고 들어올 수 있으면은 어느 정도는 견디고요. 어느 정도는 견디고 좀 더 심해지면은 여기가 꽃 봉오리 터지듯이 뻥하고 이게 빵꾸가 뻥 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위험하지 않게. 왜냐면 옆으로 터지면은 전자부품들의 쇠 조각이 옆으로 딱 들어가면은 그 쇠 조각 때문에 다시 쇼트가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위만 뻥 터지면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 전에 콘덴서는 사실상은 진동이라든지 이런 데에 약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덩치가 크잖아요. 덩치가 크기 때문에 아무리 납땜을 이렇게 해놨다고 하고 그 위에 실리콘 같은 걸로 얘를 고정시켰다고 하지만은 자동차 부품에서는 이 콘덴서가 있으면은 진동이 계속적으로 하면은 여기가 어딘가가 이렇게 떨어질 거지 않습니까? 떨어지기 때문에 차량 부품에서 혹은 기온이 극심하게 변하는 이런 군용 장비에서는 이런 것들을 잘 안 쓰고요. 얘보다 좀 더 비싼, 조금 더 많이 비싼 탄탈 콘덴서를 이렇게 보통은 씁니다. 탄탈은 이제 제가 여기서 이렇게 강의 드리는 거는 전체 개념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연구 노트 만들 때 이것도 찾아보고 궁금한 거 찾아보고 막 이렇게 해서 그림도 갖다 붙이고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탄탈 콘덴서는 이렇게 네모나게 생겨가지고 좀 작은데요. 작은데 덩치가 일단 작아요. 그래서 진동 같은데 좀 강합니다. 그리고 돈은 좀 한 100배쯤은 비쌉니다. 얘가 한 10원 하면은 얘는 한 뭐 1000원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한쪽에 표현이 이렇게 색깔되어 있고 여기가 보통 플러스로 해가지고 이런 탄탈 콘덴서를 많이 쓴다. 기업에서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서 보드를 만들 때 이렇게 탄탈 콘덴서 같은 것도 쓰는데 요거 하나가 뭐 100원, 200원 하잖아요. 100원 하면은 차량에서는 100만 대, 200만 대 막 이렇게 부품들이 막 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다 만들고 나서 요 부품들을 하나씩 좀 떼봅니다. 이렇게 떼가지고 뗐는데도 인증시험에 통과되네 하면 이제 회사에서 돈을 엄청 버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제품 같은 거 이렇게 부품을 붙이는 이 판때기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PCB라고 그러죠, 그죠? PCB에 보면은 어떤 제품들 보면은 여기에 보통 이렇게 마크가 있는데 이게 부분을 붙이는 곳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는 부품이 붙여지지 않는 곳이 있을 거예요. 이건 이제 기업에서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실험을 해보고 이렇게 제거한 거예요. 근데 이 패턴은 왜 놔두느냐? 또 혹시 모르니까 문제가 터지면은
바로 조치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놔두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금속 패턴이 단순하게 부품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 안에서 이렇게 패턴들이 돌아다닐 때 노이즈 이런 것들도 다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함부로 건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한번 실험하려면은 제가 만들었을 때도 업체랑 해서 실험할 때 한 번 한 세트 실험하면은 2천만에서 3천만 원 좀 날라가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거 잘못해서 뺐다가 다시 또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그런 것들은 좀 놔두게 됩니다. 자, 그러면 탄탈 콘덴서, 전해 콘덴서, 결과적으로는 콘덴서는 이렇게 통을 가진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아주 작은 콘덴서들이 좀 더 쓰는 것들이 있어요. 뭐 마일러 콘덴서라든지 세라믹 콘덴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세라믹 콘덴서 이런 것들은 마일러 이런 것들은 여기 극성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작은 것들은 어떤 아주 작은 물탱크이기 때문에 아주 섬세한 신호, 통신이라든지 이런 데 아주 섬세한 신호에 약간의 노이즈들을 잡아주는 역할, 뭐 이런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작은 것들 쓰는 게 큰 통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작은 통 하나 쓰면은 1단계, 2단계로 이렇게 걸러지겠죠. 그러면은 효과가 되게 좀 좋습니다. 한번 걸러진 걸 바로 나오자마자 또 한번 걸러주니까 여기는 좀 큰 거를 썼지만은 그 다음에는 좀 작은 걸 써도 그 효과가 뛰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극성이 있다라는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극성이 있다라는 말을 잠깐만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문은 앞에 문, 뒤에 문 두 개가 있는데 이 문은 극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극성이?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극성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이쪽 문, 뒤쪽 문, 앞쪽 문 딱 봤을 때는 저도 이쪽 문으로 들어왔다가 또 어떻습니까? 이쪽 문으로 나가죠, 그죠? 이쪽 문 나가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극성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극장에 가보면은 극장의 뒷문으로 들어갔다가 영화를 보고 끝나면 앞문으로 나와야 돼요, 그죠? 뒷문으로 다시 나오려면 여기서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오고 있는데 요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극성이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전류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요게 극성이 없다라는 말은 뭡니까? 요렇게도 들어갔다가 요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요렇게 나갔다가 요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저희가 뭐가 들어왔다가 나간다고 말했습니까? 전류가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그 나가는 거와 들어오는 게 방향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뭐가 있다고 합니까? 극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전류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이 랜덤하다, 지멋대로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극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이 전류를 가지고 잠깐만 좀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는 우리가 앞에서는 뭘 배웠냐면은 지금 전압이라는 걸 잠깐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전류가 있습니다. 전기 같은 거를 제일 싫어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싫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머릿속에서 그려지지 않으면은 뭐 하게 되죠? 암기를 하게 됩니다. 암기하려면은 여러분들 세상에 이것도 신경 써야 되고 저도 신경 써야 되고 너무나 많은데 자꾸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렵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할 때는 자꾸 이제 전류는 그냥 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압은 물을 흘려주는 그냥 압력, 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꾸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물이라는 거를 물이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는데 전기가 개발되기 전에는 전기가 잘 알려지기 전에는 플러스라는 극성이 있고 마이너스라는 극성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렇게 플러스가 힘을 주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자라고 이렇게 정의했고, 그죠? 알고 있죠,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전기 전자에 대해서 더 확인해 보니까는 뭡니까? 전자가 결과적으로 움직이는데 어디서 어디로 움직입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움직인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죠? 과학자들이. 근데 이미 여기에 있는 요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너무나 많은 식들을 쭉 전개해 왔기 때문에
이거 잘못됐습니다 하는 순간에 앞에 있는 식들을 다 뜯어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 100년 동안 거의 가까이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쓰자. 참고로 나중에 너희가 더 진실되게 할 때는 요렇게 움직이는 걸로만 생각하고 그냥 요렇게 방향이 바뀐다고 논리를 전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요렇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움직이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물이 흘러가는 여기에 관이 있어야지 물이 흘러가겠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전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이 흘러가는 관도 우리 그 군부대에서 PVC 파이프 지하에다 매설하고 하잖아요. 그죠? 똑같이 여기다가 고무로 해가지고 이렇게 겉에 바깥으로 새지 말라라고 해놓고 안에다가 뭐를 넣어줍니까? 뭐 굴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물을 갖다가 이렇게 흘려주게 되는데 요 안에 실제적으로 흐르는 것은 뭐예요? 전자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자가 흘러가는 컨셉은 뭐냐면은 졸리시겠지만 조금만 참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할 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요까지만 가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전자가 여기에 있는 A라는 전자가 전기가 흐르면은 요렇게 가는 컨셉이 아니고 이미 여기 구리 안에는 뭐가 많이 있습니까? 전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죠?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낭떠러지라고 보시면은 요 친구 한 명에게 쿡 밀면 어떻게 있습니까? 마지막에 있는 전자가 턱 하고 떨어지겠죠. 그죠? 요 컨셉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힘을 꼭 주면은 바로 꾹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가 스위치를 딱 넣자마자 전기가 팍 켜지는 요런 현상이라고 봐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압 힘 좀 설명했고요. 물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더 있는 게 뭐겠습니까? 저항 한 번만 조금만 여기 그냥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저항 한번 가겠습니다. 저항은 우리가 심볼 마크로 어떻게 표현하나요? 요렇게 표현하죠. 그죠? 요렇게 표현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보면은 우리가 여기 그렸던 여기에 있는 튜브 물 흘러가는 호수 전선을 갖다가 뭐 해놓은 겁니까? 이렇게 꺾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꺾어 놓은 거. 자, 여기 꺾으면은 이제 물이 잘 흘러갈 수 있겠나요? 없겠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항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뭡니까? 저항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많이 꺾어 놓으니까 물들이 저항이 크면은 뭐가 돼요? 물의 양이 적어진다. 적게 흘러가겠죠. 그죠? 맞나요?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떤 힘을 줬는데 저항의 크기에 따라서 얘가 높아지면은 물이 적게 흐르더라. 이거는 우리가 그냥 상식적인 생각으로도 봐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당연히 상식적인 생각인데 요걸 갖다가 우리가 식으로 만들어내니까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힘 V R가 있는데 얘가 높아지면은 얘가 낮아져야 돼요. 어떤 일정한 힘에서. 맞나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곱하기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저항을 이렇게 꺾어 놓으면은 물이 적게 가더라. 또 어떤 힘을 줬을 때 그게 바로 그냥 식으로 만드니까 이렇게 V는 IR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V는 IR 가지고 우리가 추후에는 뭘 많이 이제 첫 번째 실험을 할 거냐면은 LED를 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할 거예요. 얼추 다 왔습니다. 여러분 정리할 시간이. 자, LED를 가지고 할 건데 LED를 갖다가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말하죠? 발광 네, 다이오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발광 다이오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다이오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이오드는 우리가 전기 시간에 어떻게 심볼 마크를 썼습니까? 요렇게 썼습니다. 요렇게. 맞나요? 네. 다이오드는 요렇게 썼고요. 요 다이오드는 특징이 뭐냐면은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른다. 네.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흘러서 여기에 심볼을 잘 뜯어보면요. 요만큼은 뭐가 됩니까? 화살표가 되어 있죠. 그죠? 또 요만큼은 뭐가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장벽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요 마크는 어디로 흐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요렇게는 흐를 수가 있는데 요렇게는 여기 장벽이 있어서 못 흐르게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 기계에서는 어떤 구조냐면은 요렇게 돼서 여기에 스프링이 이렇게 아니 스프링이 아니고 쇠구슬이 하나 존재하고요. 뒤에가 요렇게 해서 스프링이 요렇게 하나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우리는 기계에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이걸 갖다가 우리는 체크밸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체크밸브. 체크밸브는 어디에 많이 있냐면은 여러분 타는 자동차에 주유구에 연료를 푹 집어넣을 때 연료를 넣잖아요. 연료를 넣어가지고 달리다가 여러분들이 전복 사고가 났어요. 예를 들어서 차가 뒤집어졌어요. 그러면 차가 끊기면서 불빛이 막 칙 하고 나는데 연료가 연료통 주위로 쭉 새요. 그럼 어떻게 되십니까? 펑하고 터지겠죠. 그래서 주유구 차량용 주유구 입구에 체크밸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유를 넣으면은 주유를 넣을 때 여기에 있는 스프링의 힘보다 더 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를 밀치면서 기름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반대로 차가 전복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해서 요 압을 눌리니까 누구를 눌러요? 요 압이 이 쇠구슬을 눌러버렸잖아요. 밸브를 눌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요로는 안 나오겠죠, 그죠? 안 나오게 됩니다. 요 기계적인 체크밸브를 그대로 전기적으로 넣어놓은 게 뭐냐면은 다이오드고, 다이오드 중에서도 이렇게 갈 때 발광하는 약간 미치는 불빛을 막 내는 걸 갖다가 우리는 발광 다이오드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체크밸브가 이렇게 이기고 흐를 때에 누구 힘보다는 커야 되겠습니까? 요게 이제 이기고 가려면은 여기에 뒤에 있는 스프링의 힘보다는 커야지 밀고 가겠죠. 그러면 보통 요 스프링의 힘이 약 한 0.7V 정도가 소진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이오드가 요렇게 이겨내고 물이 흐른다라고 하면 흐를 때 얼마만큼의 힘을 소진하는 거예요? 0.7V만큼의 힘을 소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만약에 5V였다. 어떤 기준의 그라운드를 기준으로 여기가 5V였다. 다이오드를 지나고 나서 여기에 전압은 얼마일까요? 라고 물으면은 전압이 얼마나 깎인 거예요? 0.7V가 깎였기 때문에 여기에 전압은 얼마인 거예요? 4.3V쯤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힘이 깎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다이오드 하나 배웠습니다. 다이오드는 이렇게 되고 있고 한 방향으로 흘러주는데 불빛을 낼 수도 있고 그리고 한 방향으로만 흘러주는 기능도 할 수 있고요. 얘가 흐를 때 0.7V만큼의 힘이 소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로 우리가 오토바이를 하나 삽니다. 저도 요즘에 이제 오토바이를 한번 타고 싶어가지고 자격증을 한번 따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뒤에다가 LED를 갖다가 이렇게 뭐 이쁘게 다는 것을 설계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은 자, 우리 오토바이는 보통 몇 볼트죠? 12V일 겁니다. 그죠? 12V에다가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발광 다이오드를 이제 이렇게 해서 발광 다이오드는 이렇게 마크를 인식하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저항을 달고 이렇게 해서 LED를 갖다가 이렇게 발광 다이오드를 이렇게 한번 단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기다가 저항을 얼마짜리를 사가지고 달면 되겠느냐? 요거를 한번 우리가 계산하면서 지금 앞에 있는 요 부분을 조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이오드를 이렇게 사면요. 우리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앞에 있는 키트에 있는 조그만한 교육용 다이오드를 쓴다고 합시다. 요 교육용 다이오드를 사면은요,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교육용 다이오드는 20mA가 맥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20mA까지만 흐르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앞에서 이렇게 너무 주무시면은 저도 힘이 너무 빠집니다. 최대한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부대에 가가지고 사병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막 군 작전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난리 나죠, 그죠? 따라 나오라 해가지고 난리 나잖아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많이 맞았었는데 큰일 나잖아요, 그죠? 네, 조금만 참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다이오드 같으면은 20mA까지만 최대로 이렇게 흐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갖다가 한번 풀어보고요. 근데 다이오드가 너무 여러분들은 흔히들 너무 큰 전압을 걸어주면은 뭐 한다고 합니까? 다이오드가 뻥 터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엄밀히 말하면은 이 전압은 내가 12V 걸어도 되고요. 여기다가 24V를 걸어도 됩니다. 대신에 뭐가 차이가 뭐 때문에 터지는 거냐면은 여기에 저항이 여기가 만약에 저항이 작으면은 많은 물이 흘러오겠죠. 그죠? 많은 물이 흘러오면서 얘가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전압이 높다고 해서 터지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많은 양의 물이 이렇게 흘러오면서 더 엄밀하게 말하면 전력 에너지가 높아지면서 얘가 못 견디는 거지만은 눈에 보이게 할 때는 여기서 만약에 아무리 10V든 24V든 여기다가 꽉 하고 이게 흐르게 되면은 요 저항이 작으면은 많이 흐를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저항이 크면은 적게 흐르고 저항이 작으면은 물이 많이 흐른다. V나 IR 때문에 여기에 많이 흐르게 되면은 이제 터지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 보고 전압이 높다고 해서 전자제품이 뻑 하고 죽는 것은 아니다. 전류가 실제로 많이 흘러버려 가지고 얘가 이렇게 하늘나라 가는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20mA가 최대로 흘러야 되니까 요거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어린애한테 갓난애기한테 이제 이유식을 먹이는데 어떤 숟가락으로 이렇게 떠먹여줘야 됩니까? 조그만한 숟가락으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줘야 돼요, 그죠? 근데 거기에 얼음 숟가락으로 이렇게 주면은 애가 엄청나게 힘들어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20mA까지 맥스다라고 말하면은 그거보다 적게 흘러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는 지금 최대로 흐를 때 여기가 얼마가 흘러요? 예를 들어서 20mA가 흐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도 뭐가 흐르겠습니까? 여기 똑같이 뭐가 흐르겠습니까? 20mA가 흐릅니다. 왜? 다른 곳으로 분기된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20이 흐르면은 여기도 그대로 20이 흘러야지 되는 거고요. 여기 오면은 힘이 어떻게 됩니까? 다 소진이 되는 0V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발광 다이오드예요. 발광 다이오드를 어떻게든 이기고 이걸 넘쳐 흘러나려면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감소가 된다고요? 0.7V. 에너지가 아니고 전압이 빠진다고요? 0.7V. 0.7V만큼이 떨어져야지 스프링의 힘을 이기고 가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 왔던 요 상태는 이제 전압이 얼마일까요? 라고 다시 묻습니다. 전압이 얼마일까요? 라고 말하면은 여기서 어디를 기준으로? 0V를 기준으로 여기가 얼마나 남아있느냐, 전압이 얼마나 남아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12V에서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 하나만 썼으니까 얘 힘을 이기고 0.7V만큼 빠지고 나오니까 여기 이제 얼마가 됐습니까? 11.3. 그렇죠. 11.3V가 남았다. 그래서 여기 전압이 얼마냐 그러면은 11.3V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했죠? 옴의 뭐요? 법칙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칙이라는 말이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법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지식 가지고는 모든 데 다 적용해도 다 맞아떨어진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맞고 여기는 안 맞다라고 말하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는 법칙이라고 말을 못해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 전체로 봤을 때, 이 전체 시스템으로 봤을 때도 뭐가 적용이 되겠습니까? V는 IR이 적용이 돼야 되고요. 법칙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요만큼만 봤을 때도 뭐가 적용이 돼야 되냐면은 V는 IR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단서 조건 있잖아요. 아, 여기가 지금 전선이 하나니까는 전류량은 같을 것이다. 그 단서 조건 하나 하고요. 두 번째로는 크게 잡아도 법칙,
작게 잡아도 법칙 요 두 가지만 알면은 우리가 회로를 다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 표적기에 들어가는 뭐 시속 300km 나르고 하는 비행기 얘를 갖다가 컨트롤러를 제가 이렇게 설계해서 컴퓨터를 만들어서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 만들 때도 저도 그냥 기계과 출신이에요. 기계과 출신인데 그거 갖다가 설계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는 그냥 V는 IR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V면은 IR만 가지고 어떻게 그런 걸 설계하고 다 합니까? 네가 똑똑해서 그럽니까? 아닙니다. V는 IR만 가지고 기본적인 회로를 설계하고요. 내가 어떤 제품을 나중에 여러분한테도 이거 좀 찾아보세요 할 겁니다. 그 제품을 내가 이걸 써야 되겠다 해서 이걸 구매했다가 삽니다. 사면은 이거 만든 회사가 있을 거죠. 만든 회사에서는 자기 제품을 팔아먹어야 되니까 내 부품을 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서 만들면은 제일 좋습니다라고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레커멘드 회로를 줘요. 이거를 이 회사 저 회사 부품들을 논리만 가지고 레고 블록 만들듯이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단 여기에 좀 더 뭔가 자동차 부품에서 노이즈가 심하다 이렇게 했을 때는 콘덴서라든지 코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중간중간에 좀 넣어가지고 필터라든지 중간중간에 넣어가지고 얘를 갖다가 좀 더 보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던 업체에서 PCB 뜨고 있던 회로 있잖아요.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VIR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V 한번 찾아봅시다. V는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11.3V 남았고요. I는 얼마라고 했습니까? 20mA라고 했으니까는 뭡니까? 1000분의 20A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얼마? R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계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까고요. 까고 하니까 이거 얼마 나왔습니까? 50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11.3 곱하기 50 하면은 대충 모르겠지만 5, 3은 15, 5, 1은 5, 5, 1은 5, 한 500 맞나요? 565 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써야 되는 게 560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560보다 큰 저항을 써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작은 저항을 써야 되겠습니까? 큰 저항을 써야 돼요. 큰 저항을 써야지만이 얘가 맥스니까 그죠? 큰 저항을 쓰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보다 조금 더 적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어떨 경우에는 좀 밝기를 높여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저항을 조금 더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저항 같은 거요. 결론, 저항 같은 거 만약에 제품이 고장 났어요. 근데 대충 한 뭐 1kΩ 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얘 떼내고 비슷한 저항 달면은 작동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계산 V는 IR에서 막 계산할 때 정확한 수치로 하면은 아주 옵티마이즈 돼가지고 그 최적의 값이 딱 들어가는 것이고요. 대충 넣어도 대충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부품들은 다 뭐가 있겠습니까? 세이프티 팩터라는 게 있어요. 안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전율이 있어서 대충 넣어도 고장이 안 나는 거예요. 대신에 오래 쓰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오래 쓰면은 조금씩 문제가 터지겠죠. 그죠? 그래서 대충 써야 된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저도 막 이게 찾는 것 중에 유튜브 중에 알고리즘 중에서 전자회로 이렇게 고치는 뭐 이렇게 저한테 막 알고리즘이 뜨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부품을 전기를 싹 넣어가지고 그 뭡니까 냉각하는 걸로 쫙 해놓고 하면 이게 뜨거워져요. 레귤레이터가 뜨거워지는데 뭐가 하나가 반짝반짝거리면서 이렇게 해요. 그럼 얘가 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거 그냥 떼내버리십시오. 떼내면은 작동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레고 블록처럼 만들어 놓고 중간에 안전장치, 다이오드나 코일이나 이런 것들을 달아 놓았는데 얘가 만약에 쇼트가 났어요. 그러면 이제 제품이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안전장치는 뭐겠습니까? 한 개 떼내도 작동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마지막에 코일 얘기했는데 코일은 이렇게 감아 놓은 거예요. 감아 놓은 건데 이거 코일은 어디 쪽에 많이 있냐면요.
전원 장치 쪽에 많이 있습니다. 전원 장치 쪽에. 전원 장치도 지금 조금 해야 되는데 그건 다음에 하고요. 전원